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영됐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또 조정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 뒤에 비트코인이 또 자기 가격을 갈 텐데, 현재 올해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다라는 좀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블록체인과 미래의 경제라는 주제로 한경닷컴에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주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제일 정고점까지 찍고 나서 조정 비슷한 흐름이 좀 보이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면 일단 전쟁 이슈가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조정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그 영향으로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이 올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호재라고 하면 이미 이제 시장이 변한 초기죠. 그래서 실제 반감기 이슈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본적인 이제 호재로 계속 반응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ETF가 승인이 됐고, ETF 이후에 기관들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라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이제 시장이 막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준비가 됐고, 이제 참여자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참여자가 들어올지 말지는 그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 때문에 좀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괜찮아지고, 전반적인 뭐 전쟁의 리스크도 좀 제거가 되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주식 시장이 오르겠죠. 그럼 동반해서 같이 이 비트코인 시장은 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시장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기초적인 어떤 세팅은 좀 끝났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좀 이 투자자들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ETF는 실제 기관 참여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 참여자들이 얼만큼 투자했는지 금액들이 다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그 기관들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오픈된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감춰진 정보라서 실제 얼마나 지표로 되는지 보기 힘들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ETF에 어떤 기업이 얼마나 샀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투자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되게 보수적이고 혹은 또 좀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어떤 투자사들이 막 투자를 했는데 꽤 큰 금액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한두 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좀 더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신뢰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력이 있죠. 비트코인 세력이라고 하면 실제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트레이딩 그룹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근데 실제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했던 주요 팀들이라든지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런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사실 트레이딩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괜찮은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일 수가 있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시장을 움직이기에 꽤 괜찮은 시장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큰 규모를 가지고 포지션을 이렇게 적절히 시장을 운영을 하면
그것들에서 굉장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사실 많이 모여 있었고, 그게 과거에는 약간의 그 음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죠.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히 비트코인 트레이딩 팀뿐만 아니고 실제 뭐 차익 거래 팀들도 있고 같이 이제 하는 좀 전문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팀들이 있고 오픈되진 않아요, 잘. 그래서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ETF 승인되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떤 전문 고래들이 많은 수익을 낸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시점까지는 그게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시장은 보통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어떤 실적이 있는 거고 그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상품 같은 것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뭐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다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독특하게 그러한 어떤 외부 환경 영향을 받긴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특성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직접 운영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적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에 뭐 임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이 이런 자산을 굉장히 이 시장의 가격을 바꾸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많이 흘러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지만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에 그 처음 이제 비트코인을 접했고 그때 이제 아는 분이 그 이쪽에서 같이 뭐 좀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발을 들였고요. 그래서 뭐 실제 뭐 잠깐 했다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접하고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이더리움을 먼저 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존재했었고 이더리움을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뭐 뎁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더리움 공부하면서 이더리움 사서 뭐 투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활용하면서 처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접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뭐 투자도 하고 이제 뭐 교육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해오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전통적인 뭐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할 수는 있어요. 더 장점은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변하죠. 시세가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쉽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체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 쉬운 거죠. 기업에 비해서. 그게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공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럼 비트코인의 어떤 신뢰를 하게 되면서 이 자산에 대해서 투자할 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 내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뭐 계속 보유하면서 오랜 기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 실현하는 게 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비트코인은 어쨌거나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트레이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 아주 뭐 단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짧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것을 공부해서 할 수 있고요. 다른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뭐 사실 일반 입장에서는 주로 매수밖에 없잖아요. 뭐 공매도도 가능하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좀 달리 그런 어떤 공매도죠. 그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열려 있고. 그래서 어떤 변동성에 근거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좀 공부하면 비트코인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한 다음에 좀 알트코인 시장을 넘어가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시장 전체를 이해하면 아직까지는 기회는 많고 그런 기회들 속에서 뭐 주식 투자하듯이 똑같이 하는데 좀 더 높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이제 낼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비트코인은 저는 뭐 특별하게 투자에 있어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실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채산성이 떨어져서 그 외국에 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에 내가 임대를 받아서 비트코인 채굴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채굴로 인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어떤 그냥 뭐 홀딩하고 있는 거 뭐 그 정도뿐이지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내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하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적절하게 잘 투자를 해야지 좀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했을 때 꽤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그만큼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손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있지만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알트코인을 계속 투자하면서 알트코인으로 수익 낸 것을 다시 비트로 바꾸는 뭐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다양한 전략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이해하는 거 있어서 일단 비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쉽다. 사실 할 게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내가 이 단기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장기로 투자할 건지만 좀 정하면 돼요. 그 관점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시장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이슈들이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났을 때 비트코인이 더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막 파고들어서 막 공부를 해서 뭐를 더 발견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주식 투자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라는 것은 지금 주식의 가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사들도 분석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계속 유지할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100년, 200년 홀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많이 공부한 분들이 비트코인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알트코인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의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굉장히 쉬운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한두 달 아니면 뭐 세네 달 정도만 좀 마음 잡고 공부를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체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어떻게 이제 투자할지를 자기 투자 원칙에 맞게 정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고 최근에 좀 일어난 변화들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여력은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시가총액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처음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비트코인 하나가 뭐 1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억이 있어야지 비트코인을 산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사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지? 보통 주식은 한 주를 사야 되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이 하나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단위가 그 사토시 단위라고 해서 0.00008개짜리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100원, 200원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려져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는 사실 그 현재 금액보다는 그 시가총액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시총에 비해서는 한 지금 1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내가 진짜 금시총을 넘을 것 같다라고 내가 그렇게 확신이 든다면 여전히 저렴한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비트코인이 금시총이 지금 10분의 1 수준인데 이것도 여전히 비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비싼 가격인 거고 본인의 이제 어떤 가치와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좀 독특한 게 일단 기업의 시총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질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기업은 실제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뭐 인력들 그리고 계속 변하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듯이 어떻게 보면 금시총이랑 좀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런 한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고려해서 시가총액을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시총이면 비트코인이 지금 좀 비싸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좀 저렴한 것 같은데 하면 내가 이제 여전히 그 투자할 포인트로 볼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상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초기 시장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정고점을 달성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ETF 승인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반감기도 있지만 그래서 ETF 승인이라는 어떤 거대 이슈가 이걸 제도권으로 불러들였고 그래서 큰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그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또 조정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 뒤에 비트코인이 또 자기 가격을 갈 텐데 현재 올해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다라는 좀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사실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다고 할 때 보통 비트코인 채굴의 마감이 2140년 정도 됩니다. 아직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도 비트코인은 유지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금시총을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뭐 언제냐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전 보고 있고 그렇지만 그 저렴하다는 의미가 딱 올해만 두고 봤을 때 올해 가격에서 지금 제일 저점인가 그렇게 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최고점인가 그렇게 또 보지도 않습니다. 또 여전히 이제 시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지면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초기 시장이고 생각보다 ETF 이슈로 좀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좀 많이 받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결정한다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본인의 어떤 투자 어떤 진입 시점 이런 걸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많을 때는 8%, 막 9% 이렇게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막 1억 정도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을 때는 좀 안 사는 게 사실 좋습니다. 원래 비싼 가격에 김프까지 있으니까 더 비싼 거죠. 지금 보니까 한 3, 4%대까지 내려온 것 같고 이게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거의 없을 때도 있거든요. 어쩔 때는 가끔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그럴 때도 있는데 뭐 그렇게는 쉽지 않고 한국 시장의 특성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은 항상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같이 좀 김프가 낮아졌을 때는 오히려 김프가 나쁠 때보단 좀 더 나은 시점이긴 하죠.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면 그런 김치 프리미엄 가격도 또 하나의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쌀 때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저렴할 때 그나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